저는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살이고 지금까지 한식 요리 연구가로 살아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식과 맛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국화차에 금속성 쓴맛이 스쳤습니다. 설탕으로는 결코 가릴 수 없는 그런 맛이었어요. 누군가 제 혀를 속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누군가 제게 무언가를 먹이고 있다는 것을요. 제가 25에 시작한 작은 국밥집에서 67가지 연구서 20권을 낸 지금까지 한 가지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료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맛은 기록이고 기록은 증거입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믿고 살아온 철칙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며느리 가영이의 한 통의 메시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온천과 맛집을 둘러보는 힐링 코스 어떠세요? 가영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들 도연이는 계속 눈을 피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빚이라는 단어는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가영이의 스타트업 투자가 실패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차 안에서 가영이가 건넨 음료수를 한 모금 마셨을 때 혀 뒤쪽이 먼저 써왔습니다. 과일의 자연스러운 산미가 아니라 약물 특유의 잔미였어요. 그때 블루투스가 우연히 켜졌습니다. 가영이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원장님, 오늘 모시면 무연고 처리 바로 가능하죠? 담보 대출은 내일 아침에. 네. 도장은 도연이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입안에 이상한 맛을 걷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휴게소에서 가영이가 화장실로 간 사이 저는 뒷좌석 서류 가방 위에 제 레시피 노트를 슬쩍 얹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위임장, 건강관리 동의서, 담보대출 약정 초안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제 서명란은 이미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관광버스 짐칸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오늘은 요리 대신 생존을 택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제 작업실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미니 CCTV와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김치독 섞인 항아리에는 USB를 숨겼고 책장 깊숙한 곳에 요리책 빈 표지 안에는 서류 사본을 보관했습니다. 기록은 늘 제 무기였으니까요. 제 절친한 친구 미라에게 연락했습니다. 미라는 전직 방송 리포터로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일에 능숙했어요. 언니, 급한 사람은 반드시 증거를 남겨. 우리가 미끼를 던져보자. 출판 에이전트로 접근하면 대리 서명에 욕심을 낼 거야. 우리는 가짜 출판 미팅을 계획했습니다. 미라가 에이전트 행세를 하며 가영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생님의 구판 리뉴얼 제안이 있는데 선인세 협상을 원합니다. 가영이는 금세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바쁘시니 제가 대리 서명 가능해요. 그리고는 위임장 스캔본까지 보내왔어요. 며칠 후 가영이와 대면했을 때 또다시 차를 내왔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또 섞었구나.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설탕 비율이 급해. 약 맛은 달달함으로도 안 가려진단다. 이건 범죄야. 가영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요양원은 힐링 리조트라니까요.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힐링. 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무연고 처리가 힐링이니? 장서구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건을 주로 맡는 분이었어요. 우선 위임장 무효 확인 가처분, 담보권 설정 금지 가처분,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 요양원은 무연고 허위 서류로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혐의가 있고 동시에 가영 씨의 사문 서위조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정으로 엮인 문제를 법으로 정리하는 게 맞겠네요. 미라와 함께 카페에서 가영이와 요양원 원장 강지훈의 만남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미라가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와 오디오 장비가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선인세를 빨리 받으려면 원본 위임장을 지금 드릴게요. 대신 담보 대출은, 서류는 요양원 주소로 보내세요. 무연고 처리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순간 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윤가영, 강지훈, 사기미수와 사문 서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 음료에 수면성 약물을 혼합했습니까? 아닙니다. 가영이가 부인했어요. 장석우 변호사가 대응했습니다. 혼합 정황은 차 안지문과 약물 성분 검출로 충분히 입증됩니다. 피해자는 요리 연구가로서 미각 감별 능력이 특출하며 이는 정황 증거와 완전히 부합합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윤가영 실형 2년, 공범 강지훈 실형 3년, 피고 한도현은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아들 도현이에게 마지막으로 맑은 지리탕을 끓여주었습니다. 진실은 맑을수록 잘 보인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엄마, 미안해. 도현이가 울먹였습니다. 미안은 경계를 세운 뒤에 하는 거야. 오늘 이후 우린 채권자와 채무자도 모자도 아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져라. 이제 저는 노년 요리 클래스를 열고 신간을 냈습니다. 책 맨 뒤 레시피에는 작은 주석을 달았어요. 맛은 기록, 기록은 방패. 이제 제 식탁에는 저를 위한 한 그릇이 먼저 놓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저는 가족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로 이어진 관계라고 믿었습니다. 비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도 피라는 것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가영이와 도현이가 저를 속이려 했던 그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사실 징조는 곳곳에 있었습니다. 가영이가 갑자기 친절해진 것, 도현이가 눈을 피하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평생 갈고 닦은 미각이 감지한 그 이상한 맛들, 모든 것이 경고였던 셈이죠. 제가 25살에 작은 국밥집을 시작했을 때 저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끼 식사로 위로받고 힘을 얻었으면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레시피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기록했고 재료 하나하나의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단순한 요리사에서 요리 연구가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음식 문화를 기록하는 일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어요. 각 지역의 고유한 맛을 찾아 기록하고 사라져가는 전통 요리법을 보존하는 일에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미각과 후각은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미세한 간의 차이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재료의 신선도나 조리 방법의 차이도 한 입만으로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능력이 제게는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젠가 제 생명을 구해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가영이가 처음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도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가영이는 똑똑하고 야무졌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는 가영이에게 제가 알고 있는 요리 비법들을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만드는 전통 음식들의 레시피도 전수해 주었어요. 며느리라기보다는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가영이의 사업이
실패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평소보다 예민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 방문을 닫는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에요. 저는 그저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도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은 원래 갈등을 싫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툼이 생기면 피하거나 중재하려 들었어요.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지만 때로는 그런 성격이 우유부단함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영이와 도연이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도연이는 어머니인 저에게 털어놓기보다는 혼자 해결하려 했습니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들의 관계가 점점 삐걱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가영이가 갑자기 저에게 친절해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평소에 바빠서 자주 못 오던 가영이가 거의 매일 집에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차를 사다 주고 함께 요리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영이의 친절함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힐링 여행 제안이 나왔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요. 차 안에서 음료를 마시고 그 이상한 맛을 느꼈을 때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기른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이렇게 속이려 한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블루투스로 들린 그 대화는 제게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시켜 주었습니다. 무연고 처리, 담보대출, 이런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낸 후 무연고 노인으로 처리해서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휴게소에서 서류들을 본 순간 저는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서명까지 위조해둔 상태였어요. 아마 평소 제가 쓴 글씨를 보고 연습했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요. 도망친 후 제 작업실에 보안 장치를 설치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기록하는 것, 보존하는 것, 진실을 찾아내는 것. 이제 그 모든 능력을 제 자신을 지키는 데 사용해야 했습니다. 미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도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오랜 친구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진실을 파헤치는 일의 전문가였거든요. 방송 리포터로 일하면서 수많은 부정부패를 폭로해왔던 미라였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해. 미라의 말이 맞았어요. 그들이 급하면 급할수록 실수를 할 거야. 가짜 출판 미팅 계획은 미라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가영이의 욕심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가영이는 금세 미끼를 물었습니다. 대리 서명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위임장까지 보내온 것을 보고 저는 그들이 얼마나 제게 무관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짜 며느리라면, 진짜 아들이라면 시어머니나 어머니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먼저 상의를 했을 텐데 말이에요. 재차 만난 자리에서 또다시 약물을 탄 차를 내온 가영이를 보며 저는 그녀가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실수였나 싶기도 했지만 두 번째는 명백한 의도였어요. 요양원은 힐링 리조트라는 가영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씁쓸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이런 식으로 속아왔을까 싶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효도라는 명목으로 장석우 변호사를 만난 것은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법적인 대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장 변호사가 말했어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는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서 더 심각합니다. 카페에서의 잠입 촬영은 정말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미라가 미리 준비해둔 장비들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가영이와 강지훈이 나눈 대화를 모두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원본 위임장, 무연고 처리, 이런 단어들이 명확하게 녹음되었어요. 그들의 범죄 계획이 생생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형사들이 나타났을 때 가영이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아마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속이기 쉬운 늙은 여자라고 생각했겠죠. 법정에서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영이 측에서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단순히 어머니를 걱정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제 미각 능력에 대한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요리 연구가로 활동하면서 길러진 예민한 미각이 약물의 존재를 감지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 검사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이 인정받았어요. 판결이 나왔을 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은 기뻤지만 동시에 가족을 잃은 슬픔도 있었어요. 도연이에게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말이에요. 엄마, 미안해. 도연이의 사과를 들으며 저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도요.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더욱 그래요. 하지만 때로는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노년 요리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분들과 함께 요리를 하고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정말 즐거워요. 진간도 냈습니다. 이번 책에는 단순히 요리 레시피만 담은 것이 아니라 제가 겪은 일들을 통해 깨달은 것들도 함께 담았어요. 맛은 기록, 기록은 방패라는 문구를 넣은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음식을 만들고 맛보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음식은 먹는 사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이나 속임수가 담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영이가 탄 약물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수십 년간 진심으로 음식을 대해온 제게는 그런 미세한 변화도 놓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제 식탁에는 저를 위한 한 그릇이 먼저 놓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온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에요. 저를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를 하면서 저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더욱 그래요. 하지만 그런 외로움보다는 평온함이 더 큽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경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요리 클래스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식들에게 속은 경험, 가족에게서 상처받은 경험들을 조심스럽게 나누시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야기해 드립니다. 기록의 중요성을, 자신을 지키는 법을 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하지 않다는 것, 우리에게도 지혜와 경험이라는 무기가 있다는 것을요. 제가 운영하는 클래스에서는 요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배웁니다. 컴퓨터 사용법, 스마트폰 활용법, 심지어 기본적인 법률 상식까지도요.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들어서도 배울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맞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 책도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어요. 단순히 요리책이 아니라 인생 이야기로 읽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용기를 얻었다. 나도 할 수 있겠다는 감상평들을 보면서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도연히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회봉사는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하지만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경계를 세웠으니까요. 미라는 여전히 제 소중한 친구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정이 더욱 깊어졌어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도 이번 일의 수확 중 하나입니다. 장서구 변호사와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또 있으면 도움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제가 좋아하는 차를 우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안에 이상한 것을 타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차 한 잔. 이런 작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요리 클래스를 준비하면서 레시피를 정리할 때마다 저는 제 인생도 함께 정리하는 기분입니다. 어떤 재료를 넣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맛있는 음식이 되는지 기록하듯이 제 인생에서도 어떤 선택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는지 돌아보게 되어요. 때로는 후회도 됩니다. 가영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 도현이를 너무 믿었던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무조건적인 믿음 대신 건전한 의심을, 맹목적인 사랑 대신 현명한 애정을 베풀기로 했어요. 클래스에 참여하시는 박정자 할머니는 75살입니다. 저보다 8살 많으시죠.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을 당하실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카가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뭔가 수상해서 거절했다고 해요. 서연이 언니 이야기를 듣고 더 확신이 섰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는구나 싶었어요. 정자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달에는 새로운 분이 클래스에 참여하셨어요. 김순희 할머니인데 69살이시고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신 지 3년 되셨다고 해요. 자식들이 있지만 모두 바빠서 자주 못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순희 할머니는 요리를 거의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남편이 해주던 것만 먹고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살면서 직접 해 먹어야 하니까 배우고 싶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어요. 물량도 모르고 언제 넣어야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순희 할머니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요리라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기본기라는 것을요. 클래스에서는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드립니다. 쌀 씻는 법, 물 맞추는 법, 불 조절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반찬 만드는 법까지요. 이제 혼자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희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실 때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요리를 가르치면서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들으며 노년의 삶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일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떤 분은 자식들과 관계가 좋아서 행복하게 사시고 어떤 분은 저처럼 상처를 받으셨지만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계시죠. 또 어떤 분은 혼자 사는 것을 즐기시면서 자유롭게 사세요. 모두 다른 삶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제 책을 읽고 연락을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위기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에 사시는 최영희 할머니가 연락을 주셨어요. 손자가 사기를 당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는데 할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한다는 거예요. 손자가 불쌍하긴 하지만 선생님 책을 읽고 나니 뭔가 수상해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영희 할머니께 조심하라고 조언 드렸습니다. 먼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라고도 했습니다. 며칠 후 영희 할머니가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법률 상담을 받아보니 손자의 이야기에 거짓이 많았다고 해요.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도박 빚이었고 이미 다른 곳에서도 돈을 빌렸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것을 막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저는 제가 겪은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서구 변호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대상 사기나 가족의 의아한 재산 침해 사건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한서연 선생님 사건 이후로 의뢰가 많이 늘었습니다. 장 변호사가 말했어요. 선생님의 경험담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었거든요. 저는 가능한 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드리기도 하고 경험을 공유해드리기도 해요.